이거 많이 퍼뜨려 주셔서 모르시는 러너분들 없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몸이 약한 편입니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반전 매력이 있죠. 어릴 때부터 면역력이 약한 데다가 20대 때 워낙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30대 후반부터 러닝을 시작하게 되니 너무 다양한 부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몸이 이렇게 약한지 모르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 페이스 올리면 통증 생기고 거리 늘리면 어디 아프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휴식하는 기간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짧게는 2, 3일 쉬기도 하지만 한두 달씩 쉰 적도 많았거든요. 2달 정도 쉬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달리기를 하니까 이게 거의 완전히 리셋된 느낌이더라고요. 다시 30분 달리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헬스의 근손실이라는 개념처럼 달리기에서 유산소 능력 또는 심폐 능력이라는 거는 얼만큼 쉬었을 때 떨어지게 되는 걸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꾸준히 계속 달리시는 분들은 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람 일이라는 게 달리기를 좀 쉬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얼마를 쉬면 달리기 실력이 떨어지게 되는지, 그럼 어쩔 수 없이 쉴 때는 최소 어느 정도는 해주는 게 유산소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또 한 가지 대회를 앞두고 훈련량을 줄이는 테이퍼링이라는 건 어떤 원리로 하게 되는 건지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뭐든 쉬면 잊어버리잖아요. 오래 쉬면 더 많이 잊어버리고요. 잠깐 동안 바짝한 거는 며칠 만에 금세 잊어버릴 거고요. 수년간 해온 거는 1, 2주 쉰다고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달리기도 비슷하겠죠. 달리기를 하다가 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달리기로 인한 부상 또는 병환으로 인해서 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일적으로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흥미를 잃어서 잠시 러닝을 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달리기 실력이 떨어지게 될 텐데, 보통 에어로빅 캐퍼시티, 유산소 능력, 카디오바스큘러 펑션, 심혈관 기능 이런 것들이 저하되면서 달리기 실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달리기 실력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러한 유산소적 기능들을 어느 정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죠. 우리 몸이 산소를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아주 훌륭한 평가 도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구에서 이걸 이용해서 유산소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쉬게 될 때 VO2 max를 통한 유산소 능력의 손실은 개인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VO2 max라는 개념 자체가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큰 데다가 사람마다 훈련의 종류, 빈도, 시간, 강도가 천차만별이고, 똑같이 러닝을 쉰다고 해도 일적으로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는 경우랑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무직인 경우가 또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보통 2주 이상 완전히 유산소 운동을 쉬게 되는 경우에 VO2 max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한 달 이상 쉬면 더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얼만큼 떨어질까요? 2022년에 나온 메타 분석 리뷰 논문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2에서 4주가량 쉬는 경우에 약 3.93%, 4주 이상, 한 달 이상 쉬는 경우에는 9.43%가량 저하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대략 10%면 생각보다 상당히 큰 수치죠. 그런데 저 같은 취미 러너의 경우에는 러닝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훈련량이 원래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에서 4주 정도 완전히 쉬어버리게 되면 VO2 max가 운동 전 수준으로까지도 돌아가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니까 진짜 리셋이 맞았던 거죠. 반대로 주력이 오래되신 분들, 그런 경우는 똑같이 쉬어도 VO2 max가 초보 러너만큼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VO2 max 손실, 짧게 부맥 손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맥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완전히 쉬어버리는 기간이 2주가 넘어가면 안 된다. 한 달 이상 더 많이 쉬게 되면 더 많이 떨어지고 사람에 따라서는 아예 리셋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기분 좋은 얘기를 하자면 역으로
일주일 정도 쉬는 것은 부맥 손실이 의미 있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하시다가 어쩌다가 3, 4일 정도 쉬었다고 굉장히 죄책감 느끼면서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달리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러실 필요는 없다. 뭐 그 정도 쉬게 되었을 때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쉬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쉬어야 하는 경우에 쉴 수밖에 없을 때, 러닝을 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 부맥 손실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겠죠. 유산소 능력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최소한 얼만큼 해주면 되는 걸까요?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frequency, 빈도, 볼륨, 시간, intensity, 강도.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할 때 몇 분, 심박수는 어느 정도, 요건데요. 러닝 훈련을 줄여가면서 각각의 팩터별로 한 가지씩만 변화시키면서 연구를 해본 결과 VO2 max의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intensity, 강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강도가 와가지고 VO2 max만 싹 빼가는 거죠. 그래서 강도를 도망 못 가게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도 이 논문에서 러닝을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고요. 대신에 한 번 할 때 40분의 볼륨과 최대 심박수의 80% 강도는 똑같이 해서 15주, 약 4달간 시행을 했는데 VO2 max가 유지가 되더라는 결과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의 강도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빈도는 일주일에 1, 2회, 시간은 20분 정도까지 줄여도 VO2 max는 크게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러닝을 일주일에 5회, 40분씩 최대 심박수의 80% 정도, 제 기준으로 144 정도거든요. 이 정도로 달리기를 해왔었는데 한 달 정도 일 때문에 시간이 좀 없을 예정이다. 그치만 부맥 손실은 최소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20분 정도만 뛰어주면 좋겠다는 거죠. 대신 너무 조깅이 되어버리면 안 되고요. 원래 했었던 강도, 최대 심박수의 80% 정도로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상으로 인해서 못 뛴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사이클, 실내 자전거, 수영, 버피 등의 대체 유산소 운동을 마찬가지로 러닝 했었던 것만큼 많은 시간이나 자주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로 조금씩이라도 해주면 다시 러닝을 시작했을 때 유산소 능력을 그나마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한 달 이상 휴식이 너무 길어지면 당연히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 취미 러너들에게 아무래도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많이 퍼뜨려 주셔서 모르시는 러너분들 없게 해주세요. 테이퍼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테이퍼링은 점점 가늘어지다 라는 뜻의 테이퍼에다가 ing를 붙인 거고요. 점점 줄여나간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약 같은 경우도 고용량을 쓰고 있는 경우에 갑자기 끊지 않고 서서히 용량을 줄이면서 끊을 때 테이퍼링 한다고 하거든요. 육상, 수영, 사이클, 철인 3종 경기 선수들 같은 경우에 대회 날짜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 너무 빡세게 훈련하면 아무래도 실력 발휘가 어렵겠죠. 그래서 중요한 경기날, 그동안 과사용, 과훈련되었던 조직들을 충분히 회복시키고 자신의 운동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훈련을 테이퍼링하는, 줄여주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훈련량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4주 동안 운동을 쉬어버리면 그러면 몸은 편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O2 max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기량이 저하되겠죠. 그래서 VO2 max 같은 심폐 기능은 유지되면서 몸은 최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훈련과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제대로 된 테이퍼링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2007년도에 테이퍼링과 관련된 메타 분석 논문을 보면요. 물론 테이퍼링의 방식에도 개인차가 있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택해야겠지만 종합적으로는 2주 정도 그리고 볼륨, 훈련의 시간을 40에서 60% 줄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훈련량을 줄일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아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운동 시간은 줄이되 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회날 베스트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키포인트라는 거. 그런데 저 같은 그리고 많은 취미 러너분들에게는 사실 크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많은 훈련량을 소화해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미 러너에게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대회 전날 크게 무리하지 않고 하루 이틀 정도 쉬어주거나 가벼운 조깅 해주시는 걸로 컨디션을 조절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엘리트가 아니더라도 주력이 쌓이고 수준이 올라가고 훈련량이 어느 이상 되기 시작한다면 대회를 대비한 테이퍼링 훈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연구 논문에 대한 해석이 그러하듯이 이 이야기들이 나한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100%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VO2max가 좋은 평가 방법이기는 하지만 마라톤같이 몇 시간을 달리는 장거리 러닝에서는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딱 2주, 딱 5%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대략적인 윤곽에 대해서는 적절히 참고하셔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운동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쉬게 되는 일 없이 꾸준히 운동하는 거겠죠. 저도 JTBC 마라톤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중인데요. 대회 나가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고 나가지 않는 분들도 모두 부상 조심하시고 즐거운 러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러닝 비하인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합니다. 뭐?